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에 숨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적지 않아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지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이제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크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선도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낙후됐던 지역들이 거의 400여 개국, 그다음에 전국으로 봤을 때 380여 개국 그 지정해가지고 토탈 이제 지역을 선정하는데 거의 500개에 가까운 지역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주도적으로 해서 5년 동안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안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딜 정책이 특히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거는 기존 도시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이렇게 주목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과거 정비 사업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지연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고 또 새로운 조달을 하고 사업성에 대한 어떤 수익성 평가하는 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려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체라든가 지연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시하는 도시형 재생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 중심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도 먼저 진행을 하고 맞춤형 재생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노후된 주거지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살만한 주거지로 바꾼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반 시설을 갖추고 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부수고 새로 만드는 규모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시간과 어떤 재원을 좀 축소를 하는 대신에 지자체가 어떤 재원을 조달을 해줘서 기본 그 정비 시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도로를 확보해 준다거나 이런 기반 시설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에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직접 나서서 재생을 한다라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50조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상 수혜 지역에 대한 이제 지금 관심도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표면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이 있다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올 초에 바로 발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리봉동 지역입니다. 벌써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3.3m 제곱당 가격이 올 초에 대비해서 뭐 50% 이상 급상승한 경우고요. 특히 이제 국가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충의동, 숭인동 지역 같은 경우도 우선 지역으로 또 특히 이제 올해 그 서울역 고가 7017 지역이 해당되는 용산의 중림동, 만리동, 뭐 해방촌이라든가 후암동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좀 더 과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장안평이라든가 해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새로운 관광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책의 영향 때문인지 그간 골칫거리로 전락했었던 뉴타운, 이 새삼스럽게 이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좀 과열 영상이 보통 강남 3구의 어떤 재건축만 지금 과열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남부권에 해당되었던 신정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북권에 해당되는 상계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뉴타운 열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약률이 있어서 뭐 20대 1, 50대 1까지 어떤 그런 것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리미엄도 붙는 그런 열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고는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진 않습니다. 당장 부채 증가 문제를 지울 수가 없는데 현재 재원 확보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제시되고 네,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10조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2조 원을 중앙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이제 8조 원을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기금이 주택기금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만들어 놓은 청약통장에서 나왔던 그 자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생지역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게끔 됐느냐 특히 이제 기존 주택을 갖다 전체 다 부수고 해서 어떤 사업성을 내는 거랑 달리 주민 참여형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 돼서 또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이제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이 위축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당장에도 오늘 뉴스에서나 나왔던 것처럼 네. 일단 그 대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가는 어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대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규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난개발이라든가 어떤 뉴타운의 실패 사례를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규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사업들은 위축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개발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필연적으로 그동안 겪어왔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도 이번에는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감당은 하겠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 기존의 어떤 주택을 다시 이제 그 집주인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에서 두 가지 대안 방법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저리 대출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무이자 대출이다 보니까 네. 일단 고치고 새로운 어떤 그 전월세를 통해서 그걸 상환해서 좀 더 유지를 하고 갈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8년 동안의 임차를 한 후에 다시 이제 자기가 새로운 건물을 갖고 임대소득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발 사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 끝으로 바람직한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주거 중심만을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요코하마라든가 영국의 리버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어떤 도시재생의 그 성공 사례는 실제적으로 주거 중심이 아니라 그곳의 어떤 낡은 건물들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소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주거도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에 도시재생도 그런 개념으로 좀 통해서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희 전문가와 함께 새 정부의 도시정비 사업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